자, 6번 문제부터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증가율은 그냥 간단하게 계산됐었는데 이건 약간 좀 다른 형태의 표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친환경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한 자료를 표로 표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서울, 남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 구매 금액과 녹색 구매 금액 해서 이 구매율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전체 총 구매 금액분의 녹색 구매 금액 이렇게 해서 70%가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하게 이 제외 승인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수에서 빠지는 거예요. 모수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모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자,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녹색 88.7이 어떻게 나왔냐면, 녹색 구매 금액은 위로 올라가고요. 714 위로 올라가고, 밑에가 원래 817이었었는데 요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이 모수에서. 이거는 제외하고, 여기서 요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의 714, 이것이 88.1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은 미리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금액이 더 크다, 이거는 계산하기 쉽죠.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 본부의 제외 승인 금액이 더 크다. 강원 지역하고 전북 지역하고 A하고 B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 뜻은 어떻게 냐면은 195에서 A만큼 빼면 1696 하면 이것이 96.2%라는 뜻이고, 자, 이것은 902에서 B를 빼고 560을 주면 82.2%라는 뜻인데, 이 계산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겠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해서 곱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보통 이런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 수리 능력 중에서 뭐 짧게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짧게 푸는 문제는 1분 안에 풀어야 되고, 이렇게 표가 나와서 좀 복잡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3분, 좀 길게 뭐 시간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한 5분까지.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30초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짧게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저축해서 어떤 문제는 5분 정도까지도 풀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어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A를 어떻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식을 이렇게 보시면 1696은 96%니까 0.96이라고 할게요. 0.96 곱하기 195 빼기 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요걸 이렇게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96%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96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1951에 96%를 빼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0.96에 마이너스 A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군요. 이것의 96%에서 이거를 빼준 값이, 이것의 96%에서 이걸 빼준 값이 이것의 96%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쯤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96%니까 4%를 정도를 빼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앞에 195만 따지면 4%면 얼마죠? 4%면 8 정도 되죠. 8. 이게 한 200이라고 생각하고서 4%면 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8을 여기서 빼주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8을 빼주면 187일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7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171 정도 돼요. 밑에 뒤에 생략되고요. 이것이 A의 96%예요. 그러면 원래 값이 한
80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96%면 4%면 그 정도 한 8 정도 빼주니까 170 나오겠죠. 그래서 A는 180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 거요. 요 밑에 것 보시면 902에서 B만큼 빼준 것에 560은 0.96이다. 이쪽으로 곱하고 넘겨주는데 이쪽 서로 바꿔서 넘겨주면 902의 96%에서 560을 빼주면 그것이 B의 82%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줘야 돼? 902의 82%니까 그냥 8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곱해주면 얼마쯤 돼요? 8, 9, 72, 2, 9, 18 하니까 한 74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 0.8 정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8, 9, 72 뭐 해서 2, 9, 18, 한 740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가 남는 거죠? 이제 160 정도 남는 거예요. 이제 160 정도 남는데 이것이 80%니까 P의 80%니까 P의 80%는 B의 80%가 160이니까 한 200쯤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네요. B가 이런 계산을 한 1분 안에 끝내 가지고 강원 지역 본부보다 전북 지역이 더 크다. 전북 지역이 더 컸죠. 지금 이거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구매율도 가장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색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이요. 가장 적은 곳을 보시면 쭉 보시면 얘가 제일 작네요. 뒷페이지에도 이거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그랬는데 구매 비율이 얘가 제일 작죠 지금. 그래서 구매 금액이 가장 적은 곳이 구매율도 가장 적더라 하는 것은 역시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역과 남서울 지역 본부를 합한 구매율보다 서울 지역과 남서울 이걸 합쳐서 구매율을 구한 것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얘들이 거의 비슷하죠. 숫자가 거의 숫자에서 구매율 비슷하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 돼요? 지금 한 170 정도 되잖아요.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그러면 85가 되죠. 근데 이쪽이 이 작은 쪽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83 정도 되겠다.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대구 지역 본부를 합한 구매율이 더 높다. 광주하고 대구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쳤는데 얘네들은 지금 뭐 거의 4대 3 비율인데 어떻습니까? 합치면 이쪽 80이고 96이니까 합치면은 뭐 176이니까 88 정도 되는데 이쪽이 더 한 85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 계산을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이 구매율이 더 높다 이렇게 돼 있죠. 얘네들이 밑에 게 더 높다고 돼 있으니까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의 구매율은 95% 이상이다. 경남 지역의 구매율은 이게 95%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문제가 95%, 90%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5%. 이게 더 계산하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00을 빼는 거니까 33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 빼는 거니까 333분의 322가 95%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95%보다 크냐 이걸 묻는 건데 지금 차이가 얼마밖에 안 났어요? 11밖에 안 났죠. 11밖에 안 났어요. 이것의 5%는 얼마입니까? 5%는 딱 그냥 계산해봐도 16 이상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11밖에 안 나니까 이거는 차이가 얼마쯤 난다는 거예요. 11이니까 한 3%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97%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빠른 순간 하면서 이거는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 문제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구매율이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 볼까요? 경기 북부 지역은 이겁니다. 이것의 구매율이 지금 88%인데요. 이것의 구매율이 90%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 구매 금액이 최소 이만큼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라고요? 88%. 2% 정도만 더 늘리면 되죠. 2%. 얘네들 지금 빼주면 얼마입니까? 이거 빼주면 그러면 810이 되네요. 810. 거기서 2%더 늘리면 얼마가 더 늘어야 된다고요? 16 정도 더 늘면 되잖아요. 16. 그러면 730 정도 되면 되겠네요. 정확히 계산하라는 뜻이네요. 어쨌든 90%를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가 88%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2% 그러면 16 그러면 한 730만 돼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735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죠. 730만 돼도 뭐 729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으네요.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울 거는 일단 이렇게 모수에서 어떤 걸 빼주는 그런 문제인 경우에는 이걸 빼주고 계산하기보다는 풀어서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는 비슷하면 뭐 같이 합쳐도 되지만 실제 뭐 이거는 뭐 계산할 때 비율대로 계산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계산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약간 암산의 감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 95% 90% 이렇게 나오면은 그 차액을 갖고 계산하는 것이요.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대표자 및 기술 인력 성별 인력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나온 자료인데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이군요. 기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대 여학생이 좀 적듯이 이 분야도 여성 인력이 좀 적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대표자도 거의 10대 1 수준이죠. 거의 10대 1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 인력은 그보다는 조금 많지만 역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문제를 먼저 보고서 이 표를 봐야 되지만 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점차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대표자인 경우에 90.85에서 90.4로 90.05로 89.48, 89.8.95 어때요? 남자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기술력도 그런가요? 87에서 06, 86, 8670, 8654 예외 없이 그냥 계속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기술 인력이나 남자의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군요. 그 얘기는 여성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87에서 86, 86점에서 마지막 한 해만 남성의 비율이 다시 늘었군요. 요게 아마 문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2011년부터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매년 여성 대표자의 구성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 대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근데 기술 인력만 마지막에 증가하지 못했네요. 2016년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를 넘는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2016년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를 넘는다. 2016년 보시면요. 2016년 보시면 기술 인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86.54분의 86점 기술 인력의 합계요. 기술 인력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지금 얼마 증가했죠? 여러분 보시면 약 3천 정도 증가했죠. 3천이 조금 안 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5,64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조금 반올림해서 57분의 3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57분의 3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5%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것의 5%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57에 35, 2.85 이렇게 돼 있죠. 5, 20.85만큼 증가하면 5%인데 3이 증가했잖아요. 거의 2.9 얼마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5%를 넘는구나. 이것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전년 대비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에 남성 기술 인력은 여성 기술 인력의 7배 이상이다. 전년 대비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 기술 인력의 변화량이 가장 큰 해요. 여기서부터 얼마 늘었어요? 6천이 늘었군요. 여기는
4천, 여기는 3천, 그 다음에 여기도 3천 얼마. 근데 여기는 모수가 작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여기도 3천. 어쨌든 가장 많이 늘은 때는 여기네요. 여기 이때가 가장 많이 늘었네요. 가장 많이 늘었을 때, 이때가 가장 많이 늘었을 때인데, 그때가 남성 기술 인력은 여성 기술 인력의 7배 이상이다. 13에 7배면 얼마죠? 37에 20, 12.9니까 거의 13이라고 생각하면 37에 21, 7인 7, 91이죠. 예. 80이니까 7배가 안 될 거예요. 예, 7배 안 되죠. 12.94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보면 90.58이군요. 예, 7배가 되려면 9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80이니까 7배는 안 되죠. 답은 이게 답이 됐는데, 그 다음에 2018년 남성 대표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할 때 2019년 대표자는 약 5,619명이다. 2018년 남성 대표자가 이렇게 남성 대표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얼마였습니까? 400명 늘었죠. 400명. 그러니까 요새 400명이니까 8% 되는 것 같아요. 8%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 또한 501에 4면은 얼마쯤 늘은 거예요? 400명쯤 늘으니까 한 5,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예, 5,619명이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얘기인가요? 예. 어쨌든 6,600이 러프하게 계산해서 5,600이 나왔으니까 이건 답이 맞겠죠. 지시된 기간 중 평균 여성 대표자 수는 짝수 연도가 홀수 연도보다 크다. 짝수 연도는 이걸 뜻하는 거고요. 12년, 14년, 16년, 18년. 그리고 홀수 연도는 그 전해죠. 전해니까 당연히 짝수 연도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답은 아까 골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승차권, 종별,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아마 수도권을 통과하는 그런 국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안산선,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장항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일회권을 사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기권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기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경부선이고, 그 다음이 분당선, 그리고 경인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당선을 이용하는 승객 중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경부선을 이용하여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4천만 명 이상 적다. 얼마가 적은 거예요? 4, 5 하고서 000, 000이니까요. 4,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이상 적다. 이렇게 숫자 세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할 텐데요. 두 번째, 중앙선의 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기권을 사용하는 사람의 16배가 넘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424에 16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16배가 6,784인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줘야 되죠. 16배는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16배 넘지 않습니다. 자, 교통카드의 사용 비율은 어느 노선이나 70% 이상이다. 이 교통카드에 사용하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부터 곱하기 0.7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27에 14 넘겠구나. 7 9네. 그러면은 여기는 8 정도 할 텐데 7 70인데 넘겠죠. 7 27에 14 57 35 17인데 넘죠. 7 넘죠. 7 곱하기 7 넘죠. 곱하기 7 7인 7 4 7에 28 예, 넘죠. 7 또 7 예, 다 넘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곱하기 7을 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회권, 우대용, 정기권 사용 인원의 상위 5개 노선은 다르다. 예, 사용 인원입니다. 다행히 비율이 아니라 인원이라서 문제를 풀기가 쉽겠군요. 일회권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일회권은 예, 경부선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상위 5개 노선이요. 예, 당연하겠죠. 일회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우대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기권 얘가 1등,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상위 5개월 수는 다릅니다. 이거 뭐 당연히 다르겠죠. 1회권보다 정기권 사용 인원이 많은 노선은 5개이다. 1회권보다 정기권이 사용 인원이 많은 곳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봐야 되죠. 그렇군요. 5개군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그냥 인원수를 세고 비율을 안 구해서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단지 70% 이것만 이렇게 이쪽 거꾸로 곱해서 이거랑 비교하는 형식이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봅니다. 다음은 이번에 시간대별 여객 수송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밤 0시서부터 1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시에서 24시까지 그 인원들에 대해서 인원이 나와 있고 이것의 인원의 비율 전체 시간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중과 주말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주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은 당연히 아침 출근 시간이겠죠. 그런데 주말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좀 늦게 움직이죠. 많이 늦게 움직이는군요. 언제 움직이냐면 1시부터 2시 뭐 이럴 때가 제일 많네요. 경부선도 그럴까요? 경부선도 보시면 아침 출근 시간대가 가장 혼잡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역시 1시부터 2시 이렇군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7시부터 24시 각 시간대에 17시부터 24시 각 시간대에 주말 승차 인원의 비율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분당선보다 경부선이 더 크다. 승차 인원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요걸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부선 비율은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딱 떨어지네요. 일부러 문제 풀기 쉽게 하려고 그랬나 봐요. 분당선하고 경부선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합계내려고 했더니 그럴 필요도 없이 항상 얘가 더 크네요. 얘가 이렇게 이쪽 크고 얘보다 이쪽이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얘보다 이쪽이 더 크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맞네요. 노선과 관계없이 주중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18시에서 19시다. 아까 아침 출근 시간대 10.6%였는데요. 더 심한 시간대가 있군요. 퇴근 시간대가 더 심하네요. 18시에서 19시. 여기도 어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이것도 맞습니다. 분당선의 승차 인원이 주말보다 주중이 많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주말보다 주중이 많다는 얘기는 언제부터 많아지죠? 여기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네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때도 많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어지는군요. 쭉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요 10시부터 시작해서 16시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시간대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을 다 더하라는 것이죠. 이때에 주말 승차 인원의 비율이 50%를 넘는지 이걸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해 보니까 이거 더하면 12, 이거 더하면 14, 그러면 12, 14 더하면 26,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또 14. 그래서 50%가 안 되네요. 50%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거꾸로 봤어요. 주말보다 주중이 많을 때니까 이거 반대군요. 잘 풀었네요. 이때는 누가 더 많은 때예요? 주말이 더 많은 때죠. 주말이 더 많은 때가 50% 미만이니까 주중이 더 큰 때가 50% 이상이 되는 거죠. 제가 문제를 거꾸로 풀었는데 잘 풀었네요. 어차피 이렇게 풀었어야 되죠.
요 시간대를 보는 게 나아지 나머지 걸 다 더하는 건 더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해서 풀었습니다. 4번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분당선의 승차 인원은 동일 시간대의 경부선 주말 승차 인원의 1.5배를 넘는다. 에이, 설마 분당선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요?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분당선의 승차 인원, 주말 승차 인원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동일 시간대의 경부선 주말 승차 인원이 1.5배를 넘는다. 요거랑 비교하는 건데 1.5배가 넘는지를 보려면 1.5배면 여기다가 12 정도 더해서 35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중 9시부터 16시간대 승차 인원의 비율은 분당선과 경부선 모두 50%를 넘지 않는다. 9시에서 승차 인원은 주중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더해봐야 되겠죠. 뭐 쓸데없는 요령이라고 하면 이쪽은 소수점까지 있지만 이쪽 소수점이 없으니까 이쪽 오른쪽부터 먼저 계산해서 만약 이게 틀리게 나오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이 되겠죠. 어쨌든 계산했는데 다 50% 넘지 않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